내려가자. 아니요. 마지막에 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동양대 총장 관련된 얘기와 함께 그리고 특히 이제 동양대 그에서 좀 표창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여성규 위원장이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답변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 요구에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그런 상황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혹시 민주당 의원들 좀 나오면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튀어나왔다고 얘기했대? 의원들 제가 표창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을 좀 만나보려고 표창원 의원 나오시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질의 잘 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이 현장을 생중계 좀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주셨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전 상황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예상과 달리 너무 무난하지 않았나. 차분했고요. 예. 의혹이 많이 다 언론에서 나오는 의혹들이 반복되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오히려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청문회에서는 지난번 오히려 그 기자분들하고만 가졌던 간담회에서 확실하게 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자르셔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많이 부여되지 못하긴 했지만 야당원들께서 이제 그 주장하고 지적하고 하신 부분들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변을 해서 소명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보니까 오늘 MBC PDC 나왔는데 네. 오늘 보니까 또 포렌식 자료가 예.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검찰 스스로가 청와대나 그 여당 등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함구령을 내렸다라고까지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 자체를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야당이나 국회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 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사실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고 무시인데요. 이걸 넘어서서 압수수색해서 확인된 자료들 그것을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하도록 제공하고 또 그 자체도 의미와 맥락이 분명히 있는데 의미와 맥락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보면서 검찰이 흘렸다고 이제 추정되는 그 자료들이 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너무 허술하죠. 그러니까 그냥 제공만 되면 사람들 조국이라는 사람이 썼네라고 오해할 거라고 착각했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냥 조금만 컴퓨터를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퓨터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직업 이런 것들은 모든 문서에 그대로 이렇게 그 속성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걸 그냥 이야기만 해도 다 풀릴 문제인데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나온 엄청난 자료다. 그래서 이제까지 후보자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효과 이걸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그냥 간단히 소명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좀 이렇게 왜 허술하고 효과도 없을 건데 수사의 기밀성 그리고 보안 유지의 특성 이 부분을 다 깨가면서까지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유포시키고 공개했는지는 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건 검찰이 아니면 못 나오는 자료인 거죠, 사실은. 당연하죠. 뭐 중간에 예를 들어 디지털 포렌식을 업체에다 위탁했다. 근데 위탁받은 업체가 강크게 유출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건 거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간도 그렇지만 외부 업체 포렌식 위탁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대검에 뭐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과 경쟁하는 포렌식 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검 내에서만 이루어진 대단히 철저하게 보안이 이루어진 기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 압수액이 시작이 되었고 압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동이 되었고 아마도 그 사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거든요. 처음 증거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최종 분석되는 장소까지 누가 건드렸고 누가 전수받았고 인수받았는지는 완전하게 무결하게 증명이 되어야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디지털 포렌식에 해당되는 뭐 컴퓨터나 문건이든 이것은 처음 있었던 장소로부터 지금 이 회의장이 공개될 때까지 모두 다 엄밀하게 보안과 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 검찰 이외에 다른 제3자가 뭐 세계적인 해커가 이것을 어떻게 한 걸 알고 해킹해서 찾아내서 야당에게 제공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생각보다 오늘 동양대 건도 네. 사실 뭐 청문회장에서 상당 부분 언론 보도와 다른 점이 좀 지적이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최성해 총장의 총장이란 직함 이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에 이제 상당히 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총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총장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이야기들, 총장 명의로 나가는 모든 문서 자료 결제하는 것들 직인 찍힌 것을 총장이 다 합니까? 그거는 절대로 상식이 아니죠. 작은 중소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대표자의 명의로 대표자 직위로 나가긴 하지만 그 과정들은 위임 전결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위임 전결 없이 또 일상적인 사무로 행해지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르니까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사실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의 말만 진실이라고 갖다 놓고 나머지 후보자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오해들이 야기가 되고 그 오해가 풀려버린 거죠. 차라리.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수사 과정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일단 일방적으로 제기됐던 의혹들이 동양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점심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네. 좀 많이 좀 못 여쭐 것 같고 그런데요. 그 오후에는 좀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실 거고 어떤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실 건지. 그러니까 원래는 오후에는 이제 증인들이 아, 출석하시는 시간인데 현재로서는 나올 뭐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오일 원하시는 전에 분들만 나오시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건 두 분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증인 대상의 공방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기보다는 오전에 좀 미진했던 부분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실 기자간담회 때보단 더 그 말을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인사청문회 취지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은. 여상규 위원장이 뭐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예. 뭐 말씀을 드렸지만 청문회 뭐 한자로든 한문으로든 또는 한글로든 그리고 영어로도 히어링이거든요. 청문회는 히어링. 그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듣느냐. 그래서 인사청문회니까 인사청문 후보자에게 듣는 거죠. 네. 의원들의 역할은 질문하는 역할입니다. 청문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 네. 그게 아니라 여상규 위원장께서는 후보자로 하여금 간략하게 얘기해라.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문하는 의원에게 모든 정권을 준다. 의사진행권까지. 그건 청문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척 그것이 안타까워서 항의도 여러 번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래도 그런 제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간결하게 그 사실관계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진솔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난번 그 간담회보다는 오늘 청문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뭐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또 동양대 총장 관련된 것도 통화한 내용, 동양대 총장이 얘기한 것과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계속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인식이 좀 돼 있었는데 오늘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 정도의 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관련해서 자신의 발언이 정말로 자신의 말과 다르다면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도 진다 이 취재 얘기도 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뭐 다른 취재진도 물어봤지만은 김진태 의원 질의 가운데 포렌식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컴퓨터 사용하는 그 관련 질의에서 포렌식 수사기관에서 하는 그 복구하는 이 작업 그 어떤 디지털 기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광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생활기록부를 확보해가지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항의, 비판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의 판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2시 50분이죠. 1시 40분에 오늘 오후 질의가 다시 속기가 되겠습니다. 자, 박정호의 핫스팟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오후 질의도 계속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남는 시간 동안은 9월 2일 있었던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 나왔던 얘기를 좀 보시면 아마 오후에 또 질의 내용도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어떤 취지의 조국 후보자 답변이 이어지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방 사수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